100세까지 총명하고 건강한 백년 두뇌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뇌에 좋은 생활 습관을 의식적으로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의 뇌는 관리만 잘하면 100세 이상 충분히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백년두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을 쓴 하세가와 요시아는 지난 28년간 20만 명을 진료한 일본에서 손꼽히는 치매 질환 전문의입니다. 뇌가 젊어지는 엄지손가락 자극법, 뇌 노화를 멈추려면 35세부터 치아관리 습관을 바꿔라 라는 책으로 소개해드렸던 작가죠. 오늘은 우리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치매를 예방하려면 담뱃가를 중시하는 식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담뱃가는 체내에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달걀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이 평범해 보이는 달걀 속에 100세까지 뇌를 총명하게 지켜줄 강력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달걀이 어떻게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지, 또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다양한 몸 관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하세가와 요시아의 백년두뇌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백년두뇌를 만드는 몸 관리법. 치매를 예방하는 은행잎 추출물. 의사도 효과를 인정한 은행잎 추출물. 요즘 세상에는 건강 보조식품이 넘쳐난다. 의사로서는 특정 보조제가 어디에 효과가 있고 어디에는 효과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진료 시 환자가 질문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먹어보고 상태가 호전되면 계속 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먹어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몸 상태가 나빠진다면 먹지 마세요. 덧붙여서 성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비싼 제품은 먹지 않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다. 건강보다 이익을 우선한 제품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과를 검증받은 건강 보조식품도 있다. 바로 은행잎 추출물이다. 일본에서는 건강 보조식품으로 분류하지만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은행잎 추출물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인정하고 이를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은행잎 추출물은 수많은 임상시험을 거쳐 뇌의 혈류 개선 및 치매의 개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주성분인 징코라이드가 혈소판 응집과 혈전 형성을 방해해 혈류를 개선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힘을 합쳐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다. 뇌를 젊게 하는 단백질의 힘. 식단에 달걀을 추가하자. 백년두뇌를 위한 식습관 개선 방법의 주역은 달걀이다. 평소에 먹는 식단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달걀을 추가하자. 아침에 달걀 프라이를 1개만 먹었다면 2개로 늘리자. 달걀을 추가한 식단이 치매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하루에 달걀을 여러 개 먹는 식단이 내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사실 달걀은 오랫동안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의 대표격으로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인식 탓에 골칫덩이 취급을 받아왔다. 40대 이상이라면 실제로 건강을 생각해서 달걀은 하루에 1개만 먹자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품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콜레스테롤 섭취량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임상 자료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계적으로도 식품의 콜레스테롤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권장량을 변경하는 추세다.
달걀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고단백질에다 담백가도 만점인 식품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 특히 혈관과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은 20종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 밥, 된장국, 절임 반찬, 채소조림 등 소박한 음식 위주로 식생활을 꾸리는 경향이 있다. 저칼로리라서 건강에 좋다는 인식도 한몫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식단에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어르신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물으면 대부분 고기나 생선을 꼽는다. 심지어 10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식단을 조사했더니 매일 고기, 생선, 우유, 달걀 등을 섭취하고 있었다. 그들이 젊음을 유지하는 이유는 평소에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두부와 청국장 같은 콩으로 만든 제품도 질 좋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몇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빠져 있다. 필수 아미노산이란 단백질을 구성하는 20종류의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9종류의 아미노산을 일컫는다. 달걀은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담백가라는 지표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다. 담백가가 높은 음식이 100년 두뇌를 만든다. 담백가란 단백질의 영양가를 나타내는 지수다. 체내에서 만들지 못하는 9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포함되었는지를 따져서 결정한다.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체 지수는 낮아진다. 달걀은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춘 이상적인 식품이다. 따라서 달걀에 담백가 100을 부여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식품에 함유된 단백질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담백가 지수표를 보면 100g을 기준으로 달걀 100, 꽁치 96, 돼지고기 90, 닭고기 87, 소고기 80, 우유 74, 연어 66, 콩 56, 낫또 55, 감자 48이다. 달걀은 다른 동물성 식품과 비교해도 담백가가 높고 영양가도 매우 풍부한 식품이다. 게다가 달걀은 고기나 생선보다 조리법도 간단하므로 손쉽게 먹을 수 있다. 중노년이 되면 채소 중심의 소박한 식사가 건강에 좋다는 기존의 상식은 버리고 담백가를 중시한 식단을 짜야 한다. 활력 있는 삶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젊었을 때 이상으로 균형 있는 영양소의 섭취를 중시해야 한다. 달걀에는 필수 아미노산 이외에도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불포화 지방산에 해당하는 DHA, 알파-리놀렌산이 들어있다. 게다가 달걀은 삶아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식단에 달걀을 추가하자. 치아가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 치주병이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다. 식사할 때 반드시 움직이는 곳, 소화를 돕기 위해 음식을 씹는 곳은 어디일까? 입이다. 입은 언어를 통한 의사 표현뿐 아니라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음식물의 섭취를 지원하는 신체 기관이다. 그리고 입안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치주병이라는 말을 들으면 치약 광고가 떠오르고 어찌되었든 치과에서 다루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최근에는 치주병이 당뇨병, 동맥경화, 흡인성 폐렴, 저출생 체중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치주병과 전신질환의 관련성이 주목받고 있다. 입안에는 원래 100억 개의 세균이 존재한다. 이것은 항문 주변에 있는 세균보다 많은 숫자다. 양치질을 자주 하지 않고 양치질을 해도 깨끗이 닦아내지 못하는 등 구강의 청결 상태가 나쁜 사람에게는 1조 개가 넘는 세균이 발견되기도 한다. 치주병은 이러한 세균 중 치태, 플라크에 사는 치주병원성 세균을 일으키는 만성 감염증이다. 구강 청결 습관이 발병과 진행을 크게 좌우하므로 치주병은 생활습관병으로 분류한다. 치주병 증세가 악화되면 입안의 모세혈관에 있는 세균이 온몸으로 퍼져 혈관 내 염증과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이런 이유로 치주병이 있는 사람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건강한 사람보다 3배나 높다.
그동안의 의사들도 당뇨병 환자는 치주병 같은 염증 질환이 잘 생긴다고 간주해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오히려 반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뇨병 환자가 치주병에 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치주병을 앓는 사람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원인은 염증성 시토카인이라는 물질인데 이는 치주병 증상 중 하나인 잇몸 염증 때문에 생긴다. 염증성 시토카인이 입안의 모세혈관을 타고 혈액으로 침투하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당뇨병을 일으킨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이 당뇨병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기도 하다. 즉 치주병은 당뇨병을 일으키므로 그런 의미에서 치매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씹어야 뇌의 혈류량이 늘어난다. 백년 두뇌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잘 씹는 것이다. 일본 턱관절 교합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음식을 한번 씹을 때마다 뇌로 혈액을 3.5ml씩 보낸다. 우선 씹는 행위가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치아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치근막이라는 기관이 있다. 무언가를 씹으면 치근막은 30미크론 내려앉는다. 이때 치근막에 있는 혈관이 압력을 받아 눌리면서 펌프처럼 혈액을 뇌로 내보낸다. 씹는 횟수를 늘리면 혈류량이 늘어나므로 뇌에 필요한 영양분이 골고루 퍼진다. 따라서 하루 3끼밥을 꼭꼭 씹어먹는 습관 자체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대인이 음식물을 씹는 평균 횟수는 과거에 비해 확 줄었다. 오늘날 한 끼당 씹는 횟수는 약 600회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도 시대에는 한 끼당 약 1000회, 가마쿠라 시대에는 약 3000회, 야오이 시대에는 약 4000회나 씹었다고 한다. 이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을 정도로 적게 씹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씹는 횟수가 대폭 줄어든 이유는 명확하다. 옛날보다 음식이 몹시 부드럽고 먹기 편해졌기 때문이다. 씹는 횟수의 감소는 뇌 혈류량의 감소를 의미한다. 충분히 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일본 도호쿠 대학교 의학부와 치의학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고령자의 남은 치아 수는 평균 15개인 것에 반해 치매를 앓는 고령자의 남은 치아는 9개 정도였다고 한다. 즉 치아가 적어서 충분히 씹지 못하면 씹는 횟수도 줄고 그만큼 치매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식사할 때 의식적으로 씹는 횟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식으로 껌이나 마른 오징어 등을 먹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예를 들어 1회에 10분 정도 하루에 3번 껌을 씹으면 약 1800회가 된다. 한 끼당 씹는 횟수가 약 600회로 알려져 있으므로 1800회면 3끼분에 해당한다. 하루 3끼에 1800회를 더하면 평균치의 4배 가까이 씹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씹는 횟수를 늘리면 당연히 그만큼 뇌의 혈류량이 늘어난다. 씹을 때는 입 주변에 입둘레근을 쓰는데 이렇게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것 또한 뇌에 자극을 준다. 특히 작업 기억의 중추인 전전두엽과 장기 기억을 선별하는 해마에 영향을 미치므로 뇌 전체의 네트워크가 확장된다. 씹는 것은 백년 두뇌를 갖추는 데 있어 결코 얕봐서는 안 될 행위다. 입안의 침이 뇌를 지킨다.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 몸에 맞는 꾼, 침. 씹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 몸에 맞는 꾼, 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침은 하루에 얼마나 분비될까? 정답은 1.5리터다. 커다란 페트병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의 양이 매일 분비된다. 이러한 침은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한다. 1. 감기 등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다. 외부의 세균은 입을 통해 많이 들어온다. 침 속의 항균 물질인 라이소자임과 락토페린은 몸을 괴롭히는 세균이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와 동시에 입안의 세균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2.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다. 침에 들어있는 효소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다. 꼭꼭 씹으면 음식물에 침이 잘 섞여 영양소가 골고루 흡수되고 위장의 부담도 덜 수 있다. 따라서 위장이 약해졌을 때는 죽보다는 늘 먹는 밥을 평소보다 꼭꼭 씹어서 음식물과 침이 잘 섞이도록 먹는 편이 낫다. 3. 녹은 치아를 원래대로 되돌린다.
침에는 인산, 칼슘 등 치아에 꼭 필요한 다량의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다. 식사를 하면 치아는 조금씩 녹는데 그때마다 미네랄 성분이 빠져나간다. 침은 치아에 미네랄을 공급해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만든다. 4. 충치균이 배출하는 산을 중화한다. 식사를 마치면 입안은 충치균이 배출하는 산에 의해 산성으로 바뀐다. 그리고 산성은 치아를 녹인다. 침은 입안을 산성에서 중성으로 되돌려 치아가 녹는 것을 막는다. 침의 중성화 작용이 강할수록 충치가 잘 생기지 않는다. 5. 맛을 느끼게 한다. 혀에는 맛을 느끼는 세포가 모인 맛봉오리라는 기관이 있다. 침이 음식물을 분해하면 맛봉오리로 온갖 맛의 성분이 침투한다. 음식물과 침이 잘 섞이도록 꼭꼭 씹으면 음식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다. 침은 이처럼 만능꾼이지만 씹는 횟수가 적으면 평균의 절반 정도만 분비된다. 침이 제대로 분비되도록 꼭꼭 씹으려면 치과에 가서 관리를 받는 편이 좋다. 몸속 산소가 치매를 부른다. 백년 두뇌를 만드는 운동 습관. 이제 백년 두뇌를 뒷받침하는 건강한 몸을 위해 갖춰야 할 4가지 운동 습관을 소개하겠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전전두엽의 기능과 작업기억 능력이 향상되어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의 성장을 돕는다는 내용은 이미 자세히 살펴보았다. 백년 두뇌를 뒷받침하는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어떤 운동 습관을 들이면 좋은지 알아보자. 1. 유산소 운동. 2. 근육 트레이닝. 3. 스트레칭. 4. 밸런스 운동. 참고로 나는 일주일에 5번씩 4km를 걷는 유산소 운동을 한다. 또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트레칭을 한다. 유산소 운동은 백년 두뇌를 뒷받침하는 몸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다. 뇌뿐만 아니라 심장, 호흡기, 소화계, 혈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산소 운동이 몸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신체 노화의 원인이 되는 2가지 작용의 진행을 늦추기 때문이다. 바로 산화현상과 당화현상이다. 산화현상은 활성산소가 DNA를 손상시키고 지방을 산화하는 현상이고 당화현상은 당이 단백질 구조물을 변형시키는 현상이다. 사람은 호흡하면서 하루 500리터 이상의 산소를 체내에 공급한다. 산소는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체내에 공급된 산소 중 약 2%는 강한 산화 작용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로 변하고 만다. 활성산소는 세포 공격력이 강해서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퇴치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체내의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해 건강한 세포까지 공격한다. 이것이 노화를 가속하는 원인 중 하나인 산화 현상이다. 예를 들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하면 동맥 경화를 가속해 혈관의 노화를 촉진한다. 이처럼 최근 노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활성산소를 노화의 원흉으로 보고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노화의 원인인 당화현상은 단백질이 당과 결합해 변형되는 현상을 말한다. 신체 중에서도 특히 혈관이나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들 세포의 단백질이 미처 다 쓰지 못한 체내의 당과 결합하면 이상 단백질인 최종 당화산물이 생성된다. 최종 당화산물은 체내의 정상적인 단백질과 같은 작용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축적되어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체의 여러 부위에 노화를 일으키는데 피부의 처짐과 주름, 동맥경화, 뇌의 노화, 골다공증 등으로 나타난다.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 산화와 당화를 예방하는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노화를 가속하는 산화와 당화를 예방한다. 우리 몸은 원래부터 활성산소의 산화 공격을 막아 몸을 지키는 항산화력을 갖추고 있다. 방어의 중심에 선 항산화 효소는 활성산소에서 산소를 빼앗아 공격력을 없앤다. 평소에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체내에 더 많은 항산화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 운동 그 자체는 활성산소를 발생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그보다 더 많은 항산화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당화 현상을 예방하려면 혈액과 세포의 당 수치를 모두 낮춰야 한다. 보통은 마치 진자처럼 어느 한쪽의 당 수치가 내려가면 다른 한쪽이 올라간다. 그런데 유산소 운동을 하면 두 가지 당 수치를 모두 낮출 수 있다. 하루에 20-30분씩 빠른 걸음으로 걷기, 발판 오르내리기 등 부담이 적고 지나치게 빠르지 않으면서 움직임이 일정하게 지속되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좋다. 눈이 지치면 뇌도 지친다. 눈은 뇌에 직결되어 있다.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어도 눈이 피곤하면 마음먹은 만큼 집중할 수 없다. 이것은 뇌 기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작업기억으로 통하는 정보의 입구인 눈의 피로가 원인이다. 따라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어야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눈의 피로가 이렇게까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눈은 뇌에 직결하는 특별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뇌가 처리하는 정보의 80% 이상은 시각을 통해 들어온다. 실제로 일이나 공부하는 시간,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는 시간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눈을 혹사하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글씨로 가득한 스마트폰 화면을 장시간 바라보고 회사에서는 업무 관련 자료를 읽고 집에서는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취미로 게임을 하지 않는가? 오늘날 현대인의 일상에서 눈은 혹사당할 수밖에 없다. 눈을 쓰면 쓸수록 뇌로 전달되는 정보량은 늘어나고 그것을 취사 선택하기 위해 작업기억은 정신없이 돌아간다. 지친 뇌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눈의 피로를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눈의 피로를 관리하면 지친 뇌가 되살아난다. 눈의 피로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가까이서 보면 정보와 빛이 교감신경을 자극하므로 정신적으로도 긴장 상태에 빠진다. 긴장을 해소하려면 안구와 수정체를 둘러싼 선모체라는 근육을 따뜻하게 해주면 좋다. 전자레인지에서 데운 따뜻한 수건이나 시중에서 파는 수면용 온열안대를 이용해 눈 언저리를 따뜻하게 하자. 눈 주변 근육을 따뜻하게 하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근육에 산소가 공급되어 근육도 부드러워지며 자율신경은 균형을 되찾는다. 이는 수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기 전에 눈가를 따뜻하게 하면 부교감신경에 불이 들어와 신체 표면의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신부체온은 서서히 내려가 수면의 질을 높인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눈의 근육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피로 물질이 배출된다.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게 마련인 눈물의 분비량이 늘어나 눈의 피로를 덜어준다. 백년 두뇌. 오늘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치매에 대한 걱정, 이제 막연한 두려움으로 남겨두지 마시고요. 오늘 전해드린 뇌건강법 매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뇌의 노화시계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